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으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에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그중 20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를 노릇이었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물론 착수금이라면서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에 지정된 공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어주고 돈을 받아와주면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멀리서 사진으로 봤던 중년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고서는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로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에 그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날 잠시 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궤입으로 단단히 봉해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의 무게를 가늠해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갔다. 이제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 놓으면 끝.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얌전히 내가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넣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일도 끝났겠다. 캔 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아까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날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뭔가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나에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당황하여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당황한 탓에 반응이 늦어 그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난 제대로 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내게 전력을 다해 부둣발을 날렸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내 눈앞에 남자가 집어던진 상자가 보였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있고 충격에 빠져있는 내 귀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충격에 빠진 난 그저 웅크린 채로 남자의 발길질을 막고만 있었다. 한참을 발길질을 해대던 남자는 숨이 가쁜지 내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떠들기 시작했다. 내 딸은 말이야.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아이지. 새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일어나 다시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옆에는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혼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그 딸이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엣 가시 같은 소녀를 없애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나는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내게 보일 듯 말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새벽에 들리던 목소리. 지난번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릴 적 여름에 동생이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들 그러듯이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시더랍니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은 하도 시골이라 가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고요.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새벽 1시쯤이 될 무렵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몹시 땡겼다네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형,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걸었던 사람은 누구지? 순간 할머니가 엄포를 놓던 게 떠오르더랍니다. 친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집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네요. 다음 날 할머니께는 밤새 읍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에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말한 지름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서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천길낭떠러지였으니까요.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